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지긋지긋한 감기. 다들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감기약 관련 자료들을 좀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감기 증상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약들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기는 인류랑 정말 오래된 친구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집트에서는 막 주문을 외우고 유럽에서는 피를 뽑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이야 약국 가면 약이 엄청 많지만요. 근데 사실 이 약들이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콧물이나 기침 같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요. 이게 사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네, 정확해요.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여러 가지 신호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코가 붓고 목도 아프고 그런 거죠. 또 바이러스를 얼른 씻어내려고 콧물 같은 점액도 많이 만들고요. 아하, 그럼 약국에서 파는 그 많은 감기약들은요, 이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가 그 코막힘 해결해주는 약, 맞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코막힘 완화제예요. 슈도 에페드린 이런 성분인데요. 코 안에 있는 혈관을 좀 수축시켜요. 그래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그럼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죠. 아주 잠깐이지만 답답함 해소에는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먹고 나면 코가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그럼 그 괴로운 기침은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두 번째가 바로 기침 억제제입니다. 덱스트로메토로판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뇌에 있는 기침 중추에 직접 작용해서 기침 반사를 줄여주는 거예요. 다만 이 성분은 꼭 정해진 용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용량 확인은 진짜 필수죠. 근데 자료 읽다가 보니까 가래 제거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침 억제제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기침이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래 제거제, 다른 말로 거담제라고 하죠. 이건 기침을 막기보다는 가래를 좀 묽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아이페네신 같은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하, 기침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래가 잘 나오게 도와준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마지막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알레르기 약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콧물이나 재채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감기약에도 종종 사용돼요. 디페니드라민 같은 성분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게 히스타민을 차단하다 보니까 좀 졸릴 수 있다는 거. 그건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와, 진짜 다양한 성분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요, 이 약들이 그럼 감기 자체를 더 빨리 낫게 해주나요? 자료들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약들이 증상을 좀 편하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성분들이 사실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것들이 많아서요. 요즘처럼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계속 이 약들이 정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약말 말고 집에서 쓰는 방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왔던 아연이나 비타민C 같은 거요. 그런 건 어떤가요? 아연은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 결과가 좀 엇갈려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비타민C는 물론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죠. 근데 감기를 낫게 하려고 엄청 많이 먹는 거. 그게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좀 과장된 면이 있죠. 그럼 정말 믿을 만한 민간요법은 없는 걸까요? 아, 자료에 꿀 이야기가 있었어요. 꿀. 네, 꿀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몇몇 연구를 보면 꿀이 기침 증상을 좀 가라앉히고 감기 앓는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아이들 기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오, 꿀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감기약의 원리, 종류, 그리고 몇 가지 민간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약이든 설명을 잘 읽어보고 내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감기는 결국 충분히 쉬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병이니까요. 약은 그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내용 말고도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특별히 사용하는 방법이나 즐겨 먹는 음식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도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